자, 그래서 보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말 그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하고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뭐 한다? 순환을 한다. 뭐 이 얘기지.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해수도 순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자, 대기가 순환하게 되는 거.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예전 지구과학에서는 대기 대순환이 뭐 이제 규모라는 것도 있거든. 규모. 지구 규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일단 이 대기 대순환, 대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그게 일어난 이유가 있단 말이지. 대기가 순환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지구 전체적으로 니네 통합과학에서 됐다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이라는 걸 이루고 있지만 그 각각의 위도로 쪼개서 보면 위도별로는 그러니까 복사평형이 아니란 말이지. 복사평형이 에너지 평형이 아니란 말이야. 에너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다라고 하면 위도별로 에너지가 균형,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게 에너지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요 세로축을 에너지 양이라고 하고 요 가로축을 위도라고 하면, 그지? 위도라고 하면, 자, 그래서 만약에 위도가 이제 0도, 여기가 극지방 90도 N, 여기 90도 S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적도 쪽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하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면이라 예를 들어 이게 모는 종이라고 할게. 모는 종이가 이제 지면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손전등을 비추는 거야. 그럼 이 손전등을 이제 그 햇빛, 태양이라고 하자면 적도는 이 모는 종이 지면하고 그 해가 비추는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이제 니네가 모는 종이다 수직으로 비추면 그 빛이 닿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만약에 적도라고 하면. 근데 이제 중위도 지방은 적도에 비해서 이제 손전등은 사실 약간 이렇게 기울이는 거야. 그러면 뭐 똑같은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라 하더라도 빛이 조금 이렇게 좀 더 퍼지면서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된단 말이야. 이게 중위도 지방이라고 하면, 극지방은 더 기울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고도야, 고도. 지면하고 햇빛이 이루는 이게 태양 고도란 말이지. 적도는 고도가 높아. 반면에 중위도는 그거보다는 고도가 조금 낮은 거고, 극지방으로 가면 그 고도가 더 낮은 거지. 더 낮아, 더. 뭐 더 낮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 낮게 비추다 보니까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지. 고도 자체는 낮은 거지. 이렇게 고도. 지면하고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그러면 동일한 손전등이라고 합시다. 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 그지? 얘는 그 100이라는 빛이 좁은 면적에 비춰지는 거 아니냐. 평균 이거 4칸이라고 표현하자면 4칸에 100만큼의 빛이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한 칸당 비춰지는 건 한 25 정도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똑같은 손전등이면 여전히 여기서 나오는 양은 100인데 그게 좀 더 넓은 면적을 비춘단 말이야. 한 6칸에 비춘다고 하자고. 그럼 6칸에 대해서 100이라는 빛이 도달을 하는 거잖아. 그럼 한 칸당 뭐 한 16.6 뭐 이렇게 되겠지. 대략적으로.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더 기울이다 보니까 손전등이 나와서 빛의 양은 똑같이 100인데 더 넓은 면적을 비춰. 그럼 한 8칸쯤 비춘다고 치자. 그럼 8칸에 비춰지는 빛의 양이 100인 거니까 한 칸당 비춰지는 건 12.5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거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극지방으로 가면 적어진다고. 적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는 거야. 이게 위도별로 받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자. 그럼 또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것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 차이가 크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 정도까지 차이가 크진 않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값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위도별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흡수하는 개념인 거고, 파란색은 방출하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적도 쪽은 어때? 흡수는 이만큼 했는데 방출은 이만큼 했으니까 요 면적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남는 거지.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야. 반면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내보냈는데 이만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요 면적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지. 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 부족.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근데 따져봤더니, 자,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요걸 B, 요걸 C라고 하면 이 에너지가 과잉되는 면적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B하고 C 더한 거가 거의 같더라는 거야. 거의. 그지?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에너지가 불균형한 거지.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아 돌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야. 대기대순환. 그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남는 양하고 또 부족한 양이 같으니까 이 남는 양을 대기가 순환하면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 결과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은 이런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그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 결과 또 한편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또 해소가 된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위도별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기 요 지점은 어때? 요 지점. 요 지점은 또 에너지는 비슷한 거야. 그지? 요 지점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인 거죠. 이게 중위도 지방입니다. 중위도 지방.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뭐 극지방에 가깝게 그려졌지만 보통 3, 40도 부근은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뭐가 많이 물어보냐면 에너지가 운반되는 거야. 대기순환에 의해서. 그러면 에너지가 수송되는 양을 나타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지, 에너지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에너지 수송량이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풀다 보면 보기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중위도 지방이다. 이제 위도 30도에서 40도 부근이 에너지 수송량은,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는 여기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지만 결국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을 거쳐서 에너지가 운반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 수송량은 위도 30에서 40도 부근이 가장 많더라. 이제 그 그래프에다가 좀 그려놓으란 말이야. 거기 38도 S, 38도 N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란 말이지. 그래서 에너지 수송량은 중위도 부근이 가장 많더라라는 겁니다. 많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되면서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뭐 헤들리라는 사람의 모형도 있고 페렐이라는 사람의 모형도 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페렐이라는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기대순환의 모형 그래가지고 자, 페렐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페렐 모형.
뭐 이제 현재는 이 페렐 모형에다가 뭐 편서풍 파동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페렐 모형이라는 거. 자, 페렐 모형이라는 거 앞서서 헤들리 모형이라는 게 있었어. 헤들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대기가 순환한다 주장을 했지. 그래서 크게 이제 한 덩어리 순환한다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구가 사실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하는 것도 고려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페렐이라는 사람이 그지 새롭게 제안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북반구만 이렇게 그릴게요. 북반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위도가 뭐 30도, 여기가 60도 뭐 이렇게. 자, 지금 참고로 이제 북반구만 갖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요 순환 모형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게 또 남반구의 순환 모형이야.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그 대기대 순환이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렐이라는 사람이나 헤들리라는 사람 똑같았어. 자, 적도 쪽은 이렇게 에너지가 어때? 남지. 그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직 방향을 생각하면 뜨거워진 공기가 뭐 한다? 상승한다 이거지. 뜨거워서 상승해진 공기가 이렇게 이제 고緯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동을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전향력이라는 게 나타나. 자, 참고로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일종의 현상인데 어쨌든 이 힘의 개념으로 설명을 일종의 가상의 힘이거든.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전향력은 일종의 힘인 거야.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반대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유체, 뭐 액체나 기체가 이동할 때 걔네들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면서 걔네들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 전향력은 그 유체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훈이도 일단 좀 적어봐라. 안 적으면 더 졸리우니까. 남반구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이동하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리고 이 전향력은 우리 태풍 발생할 때도 얘기했지만 적도에서는 그 전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향력은 참고로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향력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 전향력이라는 힘은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고 적도에서 그 전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적도 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전향력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돼? 휘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전향력이 점점점 세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다시 하강한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강한 공기는 다시 지면을 따라서 적도 쪽으로 일부는 이동할 거고 일부는 또 지면을 따라서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저 위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30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잖아. 그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니네 기단에서 얘기했지만 얘네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안 섞이거든. 경계를 이루면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올라간 이렇게 공기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승한다. 그럼 또 그 상승한 공기는 일부는 다시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일부는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마찬가지 이동하면서 이제 점점점 전향력이 점점점 세지니까 점점점 휘어질 거고 그 와중에 또 고위도로 갈수록 공기도 점점 차가워지니까 또 냉각이 되면서 결국 90도 부근에서 90도에서 이렇게 다시 지상으로 이렇게 하강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강한 공기는 지면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 60도 부근에서는 저 위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페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페렐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북반구만 놓고 봤을 때는 대기대순환이 크게 뭐야? 약간 이거 세포라는 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거든. 세 개의 순환 세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세 개의 순환 세포. 헤들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그냥 크게 하나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페렐이라는 사람이 지구 자전을 고려해서 따져봤더니 크게 세 개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와 대칭인 거야. 그지? 근데 이때 봐. 극지방에서 60도 지면을 따라서 60도 쪽 공기가 내려간다 그랬잖아.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진행 방향.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지상에서 지면에서는 요렇게 공기가 휘어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부르죠. 극동풍. 요 바람. 60도에서 90도 사이 부는 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도에서 60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60도 쪽 올라가잖아. 봐.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전향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뭐야?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불게 된다. 그래서 위도 30도와 60도 사이 부는 이 바람을 우리가 알다시피 편서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30도와 적도 사이에서는 지금 30도에서는 이렇게 지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는데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또 전향력 때문에 불게 된다. 그래서 위도 0도와 30도 사이 부는 이 바람을 우리가 이제 무역풍이라고 부르지. 얘네 셋은 요거는 이제 방향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그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페렐이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은 현재는 이제 여기에 뭐 편서풍 파동이라는 것까지 같이 더해져서 설명을 하긴 한다만, 자 그래서 세 개의 순환 세포를 이루면서 순환한다 이걸 붙이기를, 자 요 녀석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요 수직 방향 순환 요거를 헤들리 순환이라 불러.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사이는 극순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 30도와 60도 사이는 요거 이제 페렐이라는 사람 주장에 의해서 생겨난 순환이기 때문에 페렐 순환이라 불러.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대기대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랬지? 그럼 이때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 색도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해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순환이 뭐냐? 다른 말로 열적 순환이라고 하거든? 잘 보세요. 얘네들이야. 누구하고 누구?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 얘네 이렇게 상층에서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이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눈으로만 듣지 말고 적으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순환 또는 열적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알겠니? 자, 이 직접 순환이 뭐 하는 애라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자, 요 가운데 낑겨있는 요 페렐은 어때? 페렐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운데 낑겨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수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접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접순환 혹은 그냥 물리적 순환. 어쩔 수 없이 얘네 사이에 낑겨서 순환한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수송하지 않습니다. 간접순환. 알겠지? 그래서 직접순환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 뭐 지면 부는 바람들. 이게 남반구하고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남반구하고 대칭이기 때문에 남반구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똑같이 무역풍이라 불러. 그러면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무역풍이 어쨌든. 그럼 둘 다 무역풍이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 방향 갖고 구분하는 거야.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방향이 북동풍이기 때문에 참고로 얘를 북동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은 남동무역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30도에서 60도 사이는 마찬가지로 뭐야? 진행하는 방향의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야? 이거 편서풍입니다. 똑같이. 편서풍,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급동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순환이 서로 대칭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도 쪽을 보면은 그럼 봐봐. 지상에서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모여들고 있는 거잖아.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모여든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저기압, 고기압 배웠지? 일종의 뭐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수환아, 저기압인 거야, 저기압. 저기압. 맞지? 자, 그래서 이 적도 부근을 뭐라고 부르느냐? 적도 수렴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적도 저압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자, 그 다음에 봐봐. 30도 부근은 어떻지? 이봐라. 위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고 지면을 따라서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고 있잖아. 일종의 뭐야? 고기압인 거야. 그래서 이 30도 부근을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르죠.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그러면 또 마찬가지 논리로 이 60도 부근은 어때? 따지면 일종의 저기압인 거지, 저기압. 그러니까 저고 저고야. 저고. 기압으로 따지면 저고 저고. 남반구도 똑같은 거지. 적도 기준으로 저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참고로 이제 60도 부근은 아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랑 만나서 상승한 거잖아. 우리 앞에서 본 일종의 전선. 그래서 이 60도 부근은 한대전선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은 여기는 극고압대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럼 이것도 앞에서 배운 내용 생각해봐. 봐. 적도 수렴대 저기압이잖아.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적도 쪽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어때? 많다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뭐가 발달돼 있지? 뭐 아마존과 같은 소위 말해 열대 우림이라는 게 발달돼 있다고.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염분이 어떻겠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염분하고 관계가 깊다 그랬잖아. 강수량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물을 갖다 붓는 거잖아. 염분이 낮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중위도 고압대는 말 그대로 고기압 지역 아니냐? 근데 고기압은 있던 구름도 없어지잖아.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와.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와 반대로 여기는 오히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모하비 사막이니 사하라 사막이냐 이런 유명한 사막들이 대체로 다 어디 부근에 있다? 위도 30도 부근에 발달하게 되는 거야. 중위도 고압대 부근에는 사막이 발달하는 거고 적도 수렴대 부근에는 열대 우림이 발달한다 이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한대 전선대도 그럼 어떠냐? 한대 전선대도 따지면 전선이니까 중위도 고압대랑 비교하자면 강수량은 더 많겠지, 그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극고압대, 고기압이니까, 그지? 비나 눈 거의 안 오겠지, 그지? 기온이 매우 낮으니까, 그지? 뭐 요런 특징들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러니 이렇게 대기가 수면하는데 얘네들의 방향이 안 변한다 그랬잖아. 얘네들의 방향이 안 변하거든. 항상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로 덮여져 있는데 그럼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닷물의 표면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야. 흘러가게 된다. 알겠니?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좀 이따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지? 해수의 순환이 지금 선생님이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해수의 표층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수의 표층순환.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다만 그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지속적인 바람, 뭐 편서풍이니 무역풍이니 극동풍이니 지속 방향이 변하지 않는 바람들이 계속 한 방향으로 불다 보니까 바닷물의 표면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뭐 정확하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 쪽은 아니지만 그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쪽으로 어쨌든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다 보면 또 주변 대륙하고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순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지만 바닷물의 표면이 순환하는 이유, 원인, 주된 원인이 뭐라고? 바람, 대기대순환에 의한 따지면 대기대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대기대순환에 의한 어떤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순환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해수의 표층순환 옆에 가로하고 뭐 돼 있니? 풍성순환이라고 돼 있지 않니?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니지. 여기 풍성이 뭘 것 같아? 바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순환이다 뭐 이런 의미야. 이제 바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순환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바람 때문에 순환을 하게 되지만 얘도 결국 순환을 하면서 바람과 대기와 함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뭐 뒤에 가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람에 의한 순환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바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태평양이라는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에 뭐 유라시아 대륙을 비롯한 큰 대륙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라면 이쪽에는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겠지, 맞지? 그리고 사실은 북반구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막혀 있지, 이제 여기 알래스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이쪽하고 이렇게 살짝 막혀 있긴 합니다. 막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잘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적도 부근이라고 합시다. 적도 영도 부근이야. 그리고 여기가 자 30도 부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60도 부근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해수의 표층순환도 북반구하고 남반구 이렇게 북반구 뒤집으면, 거울 뒤집듯이 우리 거울에 이렇게 상이 좌우 바뀌어 보이듯이 이렇게 뒤집으면 그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잘 보세요. 0도하고 30도 사이는 아까 무슨 바람 분다 그랬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 그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요렇게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요거 뭘로 할까? 요걸로 하자. 노란색으로 할까? 자,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요렇게, 그제? 근데 정확하게 바람 부는 쪽은 아니야. 이거는 뒤 챕터에 가면 나오거든.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하여튼 요로 흘러. 자, 참고로 요거를 적도 바로 위를 흐르기 때문에 요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 그러면 남반구도 똑같아. 남반구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지요. 요거는 남적도 해류라고 불러. 근데 비슷한 논리로 이쪽은 이제 대서양이 있을 거 아니야? 대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게 돼. 무역풍이란 바람에 의해서 북방에서 이렇게 흐르고 남방에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해류가 가다가 무역풍에서 간단 말이야. 가는데 가다 보면 이쪽에 뭐가 나와? 대륙이 나오지? 대륙에 부딪히니까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남반구는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맞아? 그럼 올라가서 이제 위도가 30도가 넘어가면 30도 부근에서 뭐가 불지? 편서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맞지? 그럼 또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얘가 이렇게 해류가 게다가 이 위가 또 막혀 있단 말이야.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 물론 이제 60도 넘어가는 또 순환이 있기는 하다만, 그냥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편서풍이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럼 돌아서 이제 가다 보면 또 이쪽에 북아메리카 대륙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물론 이 일부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놈도 있고 막 되게 자세하게 하자면 그런데 일단 남반구도 똑같아. 남반구도 이제 이쪽으로 위도가 30도가 남반구 30도가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기 이제 여기 30도라면 남반구 30도라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흘러가는데 얘는 이 남반구 이 밑으로 뭐가 있냐면 남극대륙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흘러가던 애가 남극대륙을 타고 이렇게 돌게 됩니다. 얘는. 그 중에 일부는 또 마찬가지 이쪽 대륙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알겠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북반구만 일단 갖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녀석 북쪽 대륙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북태평양 해류라고 해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북쪽 대륙과 가다가 이쪽 유라시아 대륙 쪽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요 녀석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타고 요 녀석은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 캘리포니아 해류.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요 남쪽도 해류하고 뭐 요거까지는 이름 기억 못 하더라도 이따가 특징은 얘기할 건데 요 녀석은 좀 요건 남극 순환류라고 불러. 알겠니? 자, 그럼 이쪽 이제 여기 이제 태평양 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태평양 쪽에서 요렇게 지금 뭐야? 순환을 하게 되지? 요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아열대 순환.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순환인 거야. 이건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람과 주변 대륙에 의해서 결국 바닷물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지. 대표적인 순환 아열대 순환이라고. 자,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무슨 방향으로 일어난다?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아열대 순환만 따로 써보자면 그러니까 요 아열대 순환 여기 뭐 30도, 60도 사이 여기서 일어나는 순환이 아열대 순환인 거야. 그러면 대서양에서도 요 아열대 순환이 있단 말이야. 대서양에서도. 그지? 근데 보통은 태평양 갖고 얘기하지.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 일어날 때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반구에서도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는데 남반구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알겠네? 그래서 일단 아열대 순환이라는 거가 뭔지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지? 아열대 순환. 자, 그럼 이때 보면은 얘네들 있지, 얘네들. 뭐 지금 요거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그 다음에 혹은 남극순환류, 북태평양 해류. 얘네들은 뭐 때문에 흐르는 거야?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흘렀고요. 남극순환류,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이란 바람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똑같다 그랬다. 큰 바다에서, 대양에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뭐에 의해서 흐른다? 바람 때문에 흐릅니다. 알겠니? 자, 뭐라고?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뭐 때문에 흐른다? 이거는 바람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 아주 단골이야. 어떤 바람에 의해서 어떤 해류가 흐르느냐. 자, 지금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는 어떤 해류야?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대표적인 겁니다. 태평양, 물론 대서양도 있다 그랬다. 대서양도 거기 마찬가지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대표적으로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 30도가 넘어가면 자,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게 되는 해류는 지금 저 그림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남반구 쪽에서는 남극순환류라는 게 있고
지금 선생님 여기다 그리진 않았죠. 니네 그 책에 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쪽 대서양 쪽에서는 요 북태평양하고 비슷하게 북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어. 북대서양. 걔는 이렇게 가다니 이렇게 일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북대서양 해류.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동서방향으로 바람에 의해서 흐른다.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는 얘네들, 편서풍에 의해서는 얘네들이 흐른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북쪽 대류하고 남쪽 대류가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은 자,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동쪽과 서쪽을 따졌을 때 어디가 더 수면이 높지? 서쪽이 더 높겠지. 해수면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해류가 하나 생기게 돼. 요거.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거꾸로 흐르는 해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적도 반류라고 표현해. 적도 반류. 자, 적도 반류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때문에 흐른다고 그러면 정훈아? 해수면 차이. 알겠어? 대양의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 차이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그 경사가 생긴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흐르는 해류가 적도 반류가 된다. 얘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는 아니다. 바람의 방향과 반대잖아, 지금. 이제? 그거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건 바람. 그러면은, 자,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들 있지. 남북방향으로.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자,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건 아니다. 맞지? 양쪽에 있는 뭐 대륙에 가로막혀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어. 해수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또 수송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참고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얘는 에너지 수송 안 합니다. 근데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애들은 에너지를 수송하는 거지. 에너지 수송하는 거야, 에너지 수송. 자, 얘네들 지금 요거 쿠로시오 해류니. 근데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애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태평양, 대서양 똑같아. 서쪽 이 대륙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애들은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지. 자, 이런 애들 뭐라 부른다? 난류라고 부릅니다. 난류. 알겠네?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중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애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애들은 따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난류야. 알겠니? 대표적인 난류 누가 있다? 쿠로시오 해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자, 그러니까 이 난류는 어느 쪽? 큰 바다의 서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서 에너지 수송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큰 바다의 동쪽은 고위도에서 특히 니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남반구가 종종 물어보거든. 요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요거 난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 파란색 그려놨지. 얘네들은 한류라 그래가지고 한류라 그래서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그지? 큰 바다의 동쪽으로 흐른다. 동쪽.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난류, 한류.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느냐? 난류는 일단 수온이 어떻다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자, 수온이 어떻다? 얘는 높아요. 맞네? 얘는 수온이 낮겠지. 자, 수온이 높으면, 자, 우리 앞에서 용존기체 배웠잖아.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 있대. 특히 용존산소라고 하지. 용존산소. 얘는 한류는 용존산소가 많고요. 얘는 용존산소가 적어요. 자, 용존산소가 많어. 뒤에 뭐 이제 뒤 챕터에 가면 뭐 용승 뭐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영양염류도 풍부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용승하는 녀석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영양염류라는 게 풍부해. 얘 풍부합니다. 근데 얘는 적어요. 자, 영양염류가 풍부하면 뭐가 많을까? 플랑크톤이 풍부한 거야. 그지?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류는 영양염류가 많다 보니까 플랑크톤도 풍부하다. 아유, 적기가 아주 그냥 지랄 맞네. 얘는 적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 색깔도 좀 달라요. 아무래도 한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보니까 약간 녹색 계열을 띠게 됩니다. 그지? 녹색 계열을 좀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난류는 이제 뭐
좀 더 다른 색을 띠게 되는데 아무튼 뭐 색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애들은 중요한 거 에너지 수송한다라는 거, 에너지 수송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라고 한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는 한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난류는 누가 있는 거다? 쿠로시오 해류가 있는 거고, 자, 이쪽에 이렇게 이제 멕시코 만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한류는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제 그 대서양 쪽에서는 카나리아 해류 같은 게 또 대표적인 한류 뭐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 멕시코 만류라는 게 있어. 멕시코 만류. 대서양 쪽에서는 그럼 그 멕시코 만류가 또 부딪혀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뭐야 북대서양 해류로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되는 거고 북대서양 해류의 일부는 또 일부 이렇게 가. 이쪽으로 이제 뭐가 있어?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고 일부는 또 이렇게 내려오죠. 또 이렇게 그 대륙에 막혀서. 그럼 그게 이제 카나리아 해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적도 쪽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북쪽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래서 대서양 쪽에서도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아열대 순환은 태평양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북 방향에 흐르는 해류는 바람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에너지를 수송한다.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 좀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이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의 79페이지 보면 그래서 위도별 순환 구조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열대 순환, 뭐 아열대 순환, 이제, 그 다음에 뭐 아한대 순환 얘기했다면, 열대 순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 이루어진 순환,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자, 여기. 자, 여기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요거는 아열대 순환이고요. 여기서 북쪽 대류가 이렇게 이제 적도 반류가 생겨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열대 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주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요 아열대 순환이 주로, 시험에도 주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어쨌든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난류, 한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난류는 따지면 어느 쪽에 흐른다고? 서쪽으로 흐른다 그랬고, 한류는 큰 바다의 동쪽에 흐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거든. 큰 바다의 서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해류는 서안 경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 이쪽을 흐르는 얘네들, 이 한류가 되겠지. 얘네들은 동안 경계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그 얘기를 아마 나중에 학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서안 강화 현상. 자,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서쪽 해안이 강해지는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큰 바다의 서쪽을 따라 흐르는 그 대륙 가장자리를 흐르는 애들을 서안 경계류라고 부른다 그랬고, 맞니? 그 다음에 이쪽 큰 바다의 동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해류들은 물론 이제 한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안 경계류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제? 근데 얘네들이 이게 흐르는 게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서안 경계류가 조금 더 어때? 유속도 좀 빠르고 폭도 좀 좁아지고 이렇게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서안 강화 현상이라 그래.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순환을 할 때 얘네도 그럼 당연히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 뒤에 가서 뭐 에크만 수송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겠다만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내가 아까 전향력이 뭐라 그랬지? 전향력은 적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세진다 그랬지. 맞아? 그럼 봐라. 얘네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러면 이 순환에 뭐가 있니? 중심이 있겠지. 맞아?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걸 거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얘는 전향력하고 관계가 있거든. 전향력. 만약에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위도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고 하자고. 그러면 봐라.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치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태평양의 서쪽이 여기가 태평양 동쪽이라 그러면 만약에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위도에 관계없이 그냥 다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순환의 중심이 여기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냥 전부 똑같은 힘을 받으면서 순환을 하니까 이쪽 서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나 동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향력이라는 게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세지잖아. 특히 북반구에서는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또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데다가 그게 고위도로 가서 점점 세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순환을 할 때 그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 순환의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한 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순환의 중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세지는 경우에는 그 순환의 중심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게 이제 서한 강화 현상이거든. 그 결과 서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 서한 경계류가 동안 경계류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폭이 좁아져요. 얘는 폭이 넓어져. 전향력이 똑같다면 그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한 경계류나 동안 경계류나 흐르는 폭도 똑같고 흐르는 속도도 차이가 없어.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점점 세져서 그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단 말이야. 북반구는. 자꾸 오른쪽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그 결과 서쪽 경계, 서한 경계류는 동안 경계류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지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 서한 강화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안 나타나면 이건데 전향력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지. 나타난 결과 서한 경계류하고 동안 경계류가 차이가 생긴다. 서한 경계류는 그 유속이 그 해류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 폭이 좁아져. 동안 경계 폭이 넓어지지. 사실 지금 요 내용은 뭐 수식적으로 막 풀어주면 해줘야 되는데 뭐 물리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고 유체 뭐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유체역학하고 좀 관계가 있긴 한데 그냥 요 정도만 하자고. 일단은 폭이 좁아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물이 흘러야 되니까 폭이 좁아진 것만큼 그만큼 흐르는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은 대신 유속이 그만큼 느려요. 알겠니? 나중에 니네 이제 물리를 배우겠지만 물리에서 뭐 유체역학 파트 들어가면 아마 요거랑 관계된 내용을 자세히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 정도로만 해두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이 부분 나갈 때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보고 그걸 맞춰서 설명해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서한 적어놔야 돼. 교재 없는 거잖아. 그지? 서한 강화 현상에 의해서 서한 경계류는 폭이 좁아지고 유속이 빨라진다. 반대로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유속이 그만큼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게 뭔지 좀 꼭 기억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제 계약하면 교재를 또 바꿀 거잖아. 그지? 그 바뀐 교재에는 조그맣게 이 교재 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고 니네 계약하면 꼭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면 학교 프린트들은 매주 뭐 받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와서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뭐 설명이 더 필요한 건 더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건 꼭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충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얘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 보면은 79페이지지 표충순환의 역할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지? 표충순환의 역할.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난류, 한류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뭐 한다? 에너지를 운반한다. 그래서 대기대순환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같이 이제 대기대순환과 같이 운반을 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대기대순환과 함께, 그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게 에너지 운반. 근데 에너지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런 해류들, 특히 난류니 한류니 하는 것들은 주변 지역, 난류가 흐르고 한류가 흐르는 주변 지역 그 날씨, 기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해류가 흐르는 주변 지역의 날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자, 대표적인 예로 뭐 지금 거기 우리 책에 난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돼 있다만, 그제?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썼다 지요. 북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어. 북대서양. 거기는 그림 참고하면 되는데, 얘가 일종의 난류거든. 따뜻한 해류야. 근데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 얘가 어디 주변을 지나가냐면 영국 주변을 지나가요. 영국 주변. 자, 영국이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위도 한 50도 부근 되거든. 위도 50도 정도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도가 한 38도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니까 당연히 영국이 어때야 돼? 더 추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겨울철에 우리나라 겨울철의 평균적인 날씨하고 영국의 평균적인 날씨를 비교해보면 영국이 그렇게 춥지 않아. 더 따뜻하면, 오히려 더 따뜻하기도 해.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얘가 주변으로. 영국이라는 섬나라 주변으로 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같은 겨울철에 오히려 위도가 높은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따뜻한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만 갖고 얘기해도 또 돼. 좀 이따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 나오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했을 때 결국 영국 주변으로 북대서양 해류라는 난류가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해류가 흐르다 보니까 조금 더 따뜻한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 보니까 대륙성 기후가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영국은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도 있기도 하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류나 난류가 또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